초전도체 전도사, 초전도 체계바라, 초전도 체지방 부자, 초전도 체코프라하의 연인, 초전도 채 한 사람 손 따주는 고마운 런던 고라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 진짜 거의 사생 결단의 귀싸대기 때리기 대회가 펼쳐졌는데요. 영화 보면 왜 그 교도소에서 거의 몬스터급 진짜 이만한 그 죄수들이 서로 귀싸대기 한 대씩 주고받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결국 뭐 돈 내기라는 게 핵심인데, 근데 뭐 좀 일면 좀 야만스럽기 그지 없다고 생각도 드는데, 근데 금융시장이야말로 정말 결국 이진법 아닙니까? 돈 벌든가 잃든가 따든가 날리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뭐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 이런 말 싫어해요.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장사 속 그 중간에서 판 벌리고 수수료 먹는 그런 놈들 끝판왕의 그런 멘트다 이거예요. 그냥 중간에 뭐 공짜로 그냥 증권사가 그렇잖아. 이 주식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사는 사람한테까지 그냥 옮겨만 해줘. 그리고 그냥 운송비 받는 거지 뭐. 이 내용물 상관 안 한다니까요. 이삿짐 센터하고 똑같아. 하여튼 저는 그런 그 수수료 시장 조성자들이 쓰는 말이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라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무조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 귀싸대기 대회 오늘 썸네일에 등장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죠. 아시다시피 한쪽에는 LK99파에서 네, 통합된 초전도파, 그리고 반대편에는 2차 전지 출신 에코파 이렇게 있죠. 먼저 지난주에 초전도파가 이제 등장하자마자 뺨따구를 있는 힘껏 날렸는데, 지금까지 이 바닥에서 거의 끝판왕이었던 에코프로파 조직원들 단체로 쓰러졌다가 그래도 역시 기본 체력이 있다 보니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반격의 싸대기를 날렸죠. 그래서 결국 지난 주말에는 초전도파가 뺨따구 맞고 쓰러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근데 오늘은 다시 이 2차 전지 에코파가 떡실신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 둘 다 이렇게 그냥 쉽게 끝날 그런 선수들은 아니죠. 그리고 이 중에서 거의 이제 두목급인 에코프로 관련된 외국계 리포트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따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잖아. 주말 미국 증시에서 초전도체 다시 반격이 시작됐다고. 나스닥의 그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그러니까 아예 종목명이 미국산 초전도체 여기가 7% 넘게 급등 나왔다고. 거기다 이번 초전도체 논란의 핵심이 바로 그 정말 신상에 환장하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여기 참전하냐 안 하냐, 이게 관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침내 그 일론 머스크가 주말 자기 트위터에서 이 초전도체를 언급했다고. 어제 미리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그 본인 트윗 멘트가 뭐냐면, 나는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운다. 인공지능도 그랬고 이번 초전도성 이것도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배운다. 이렇게 언급했잖아요. 근데 이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이 초전도체 LK99 이게 구라 같으면은 저렇게 언급을 했겠냐고. 안 그래도 뭐 SNS에 가짜 뉴스 돌아다닌다, 트위터 가지고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 가짜 뉴스 가지고 막 계정 삭제당한 거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걸로 공격받는 게 트위터인데 이게 진짜 페이크면은 언급 안 했겠죠. 그래서 이거 결정적이라고 미리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주말 미국에서 초전도 체면치레에 성공했고, 이걸로 오늘 우리 K증시 초전도체 테마가 개같이 반등을 했다. 귀신같이 부활했다. 근데 사실 한 2주째 벌써 전 세계의 많은 연구기관들이 전부 달려들어가지고 그 LK99 만든 대한민국 퀀텀에너지 연구소 거기서 알려준 레시피대로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미 뭐 중국에서는 진짜 그 LK99 물질을 자기네도 만들어냈다는 이런 비공식 영상도 나왔고, 하여간 아무래도 이번 이 LK99 이게 페이크가 아니라 이거 진짜 뭔가 실체가 있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발견은 많은데 재현의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대세가 기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K증시에서는 바로 그 상온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에코프로파 귀사대기를 날렸고, 그걸 맞은 에코프로파 조직원들은 단체로 떡실신을 했다. 또 그리고 어제 내일 뉴스에서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애플하고 테슬라는 급락했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선방하면서 나스닥의 하락폭을 방어해줬다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회심의 반등이 나왔죠. 물론 삼성전자는 좀 폭이 아쉬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남은 히든카드 하나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이 날도 더워 죽겠는데 이 초전도 체력장이 이거 빨리 끝나야 이번 서머랠리 쏠림 현상도 좀 정리가 될 텐데, 근데 당장 내일이라도 야 이거 진짜였다 하고 제대로 된 결과물 나오고 어디 네이처지나 노벨 평화상 말고 노벨 화학상 이런데 노미네이티드 됐다 이런 발표 나오면 그냥 바로 초전도 체력장은 만점으로 끝나는 거죠. 20점 만점이죠. 그쵸? 자, 이어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JP 모간의 코리아 스트레이티지, 즉 한국 투자 전략 리포트를 보겠는데, 우선 K증시 대표 주자인 반도체는 4분기 메모리 가격 회복 전망, 그리고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AI 서버에 대한 기대감, 요게 이제 8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잡혀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할 때 8월장 모멘텀으로 반도체하고 AI 요쪽을 주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한 달 동안 서머랠리 견인차 역할을 했던 2차 전지주들은 개인들 중심의 수급이 8월에는 조금 풀릴 것이다. 이 얘기는 개인들이 지금까지는 똘똘 뭉쳐가지고 에코프로 그룹주를 들어올렸다면 이게 좀 분열이 될 것이다. 이렇게 JP 모간이 초를 치면서, 그래서 2차 전지 추가 랠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8월 K증시 방향성은 어디서 결정이 될까? JP 모간은 이제 그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먼저 미국 빅테크 주들의 서머랠리 피날레 성적이 어떤가, 그리고 중국 경기부양책 규모, 다음 8월 24일에서 26일까지 열리는 잭슨홀 미팅. 여기 물론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 장들이 다 모이지만 또 이 자리에서 연준이 기축통화국의 위상에 맞게 하반기랑 연말까지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딱 이제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중앙은행 장들도 이걸 따르는데, 근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준이 이제 올해 내로 금리 인상을 마무리 지을 건지, 그리고 내년에는 또 그럼 금리를 내릴 건지 아니면 동결을 할 건지, 이런 게 관전 포인트라고 합니다. 또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21년 잭슨홀 미팅 때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했다가 이거 헛발질한 거 나중에 수습하느라고 그냥 작년에 미친 듯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내질렀고, 그러다 작년 잭슨홀 미팅 때는 또 뜬금없이 폴 볼커를 언급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거의 뭐 너 죽고 나 죽자고 이 정도의 의지를 보여가지고 또 금융시장에 또 휘청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발언을 할지 좀 봐야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7월 2차 전지 랠리가 8월에는 소진될 거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 LS 그룹주들에 몰렸던 자금이 과연 다음 행선지를 어디를 노리느냐. 일단 초전도체 이슈는 JP모간에서는 아직 언급 안 하고 있고, 우선 여기로는 절대 안 갈 것이다, 피해야 될 업종은 지방은행들하고 인터넷 그리고 게임주들. 그럼 기대를 할 만한 업종은 어디냐면은 조선 자동차 그리고 AI 관련해서, 여기 이제 반도체도 포함이죠. 그리고 이 JP모간은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또 보고서도 냈는데, 이번 실적은 예상의 대체로 부합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전망치 5.3%를 크게 초과한 7% 나왔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면서 투자의견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를 기존 16만 원에서 이번에 18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에코프로, 이거 관련해서는 크레딧 스위스가 에코프로 BM 리포트를 냈는데, 2분기 실적에서 제품 믹스 개선, 그러니까 전기체 양극재 매출 비중이 1분기 80%에서 2분기 87%로 올라갔지만 영업이익률이 6%로 회복세가 유지됐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 또 미국 IRA 법안의 보조금 혜택은 이제 막 시작이다. 그리고 이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증설도 감안하면은 목표가를 기존 16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대폭 올리는 게 맞다. 그런데 투자 의견은 매도를 콜했습니다. 아니, 지금 주가 대비해서 목표가 23만 원에다 투자 의견 매도요? 다음 또 골드만삭스의 에코프로 BM 리포트 보면은 우선 2분기 실적이 자기네 골드만삭스 전망치에 못 미쳤고, 그러면서 신규 수주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도 안 밝히고 그냥 2027년 양극재 생산 능력 목표치 71만 톤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를 들면 동종업계 포스코 퓨처엠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로부터 수주를 발표했고, LNF는 테슬라로부터 수주한 거를 또 공개했고, 근데 에코프로 BM은 딱히 규모 있는 장기 계약 발표가 없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목표가를 기존 12만 5천 원에서 지금 주가, 이것도 개무시하는 건가? 그나마 이걸 이번에 12만 원으로 더 깎네요, 그걸.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도를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골드만삭스랑 앞에 크레딧 스위스 둘 다 이거 대놓고 공매도 치라는 소리 맞죠? 그리고 JP모간도 7월 서머랠리 내내 똘똘 뭉쳐있던 개인들이 분열될 거니까 그 틈 타가지고 2차 전지주들
다 공매도치란 곧단 얘기 맞죠, 이거? 참 이거 어떻게 될지. 그렇다고 지금 2차 전지 쏠림 현상을 비난하기에는 여기서 만약에 2차 전지 꺾이면은 코스닥 투심 전체가 다 죽습니다. 근데 또 희한한 거는 외국계가 LNF는 또 그렇게 사랑을 해. 마치 셀트리온은 죽어라 후대로 패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친 듯이 막 러브콜 보내는 거랑 비슷해. 그래서 LNF 보면은 노무라 증권이 2분기 실적 부진으로 금요일장에서 한번 왕창 깨졌었고, 뭐 오늘도 그랬는데 여전히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LNF 목표가 38만 원.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목표가 25만 원에 투자 의견 중립으로 조금 온도 차는 있지만 그래도 에코프로 BM에 비하면은 뭐 완전히 그냥 꽃노래급이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라이브 때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나올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 주 뉴스 미리 보기 이렇게 꾸며갑니다. 우선 내일 8월 8일 화요일 팔자가 2개 들어가는 88절인데 쌍팔절. 근데 우리는 요즘 생긴 기념일들 보면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빼빼로데이 11월 11일 중국 광군절. 그 다음에 이제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고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고 그것도 한 달 뒤 4월 14일은 그 두 번 다 아무것도 주지도 받지도 못한 그 솔로 분들을 위한 짜장면 데이라고 또 하고 그냥 혼자 짜장면이나 먹어라 이건데 하여튼 근데 이 8월 8일은 동남아권에서 파파데이 즉 아버지의 날로 불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서양권에서는 이런 8월 8일이 세계 고양이의 날로 또 지정이 돼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8월 8일이 이제 무궁화의 날입니다. 하여튼 이제 세계적으로는 고양이의 날 맞이한 상황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고양이가 사람에게까지 이걸 옮길까봐 지금 길고양이들이 신세가 좀 처량해져 있습니다. 이거 관련주는 동물 백신 제조사들 그리고 백신 수입사 그리고 사료 제조사들 그리고 또 동물용 진단키트 제조사들 이런 게 되겠죠. 자, 이어서 8월 8일 화요일 정부 일정 보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하고 라오스 간 양자회의가 열리는데 주제가 온실가스 감축 협력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라오스가 또 여기가 소리 없이 강한 자원 부국입니다. 이 라오스가 그 베트남 국경을 쭉 따라가지고 이제 안남 산맥이 있는데 여기가 온갖 광물 자원의 보고라고 하고요. 뭐 구리 철광석에서부터 보크사이트라는 것까지. 근데 이 보크사이트가 이제 알루미늄 원재료로 쓰이는 광물인데 중국 다음으로 이게 많이 나오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6월에 광물 수출 금지 조치 때리면서 한번 시끄러웠었죠. 하여튼 최근 미국의 그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또 여러 광물 자원들 무기화하는 그런 이 상황에서 라오스가 우리한테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많이 필요한 2차 전지 관련 소재들도 여기 라오스를 통하면은 공급망을 이제 추가 확보할 방도가 다 있습니다. 여기 라오스에 진출한 해외 광산 기업들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거기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지분 교환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받고 이런 식으로라도요. 다음 화요일 환경부가 다회용기 사용업체 현장 방문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집에서 족발 하나만 시켜도 포장재가 뭐 스티로폼, 랩, 플라스틱 양념장 그 통 이거 한 5개, 알루미늄 호일, 그리고 비닐봉지 한 3개 정도 기본이고 그다음에 약간 뭐 시원하게 유지해야 될 뭐 음료수라도 있다 그러면 또 거기 뭐 이렇게 보냉 장치 뭐 난리죠. 하여튼 그래서 증시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테마가 또 있습니다. 다음 내일 화요일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판이 또 잡혀 있는데 야 지금 이것 때문에 여의도 전체가 지금 완전히 폭풍 전야라고 합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그 어떤 당이든 비례대표 폐지, 국회의원 숫자 절반 감축 이 공약 내는 당이 있으면 저 무조건 찍겠습니다. 다음 화요일 실적 발표 기업들 보면 각 업종 대표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삼성증권, 롯데캐피탈, SK텔레콤, LG유플러스, GS랑 GS 리테일, 그리고 현대백화점,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하이브가 또 내일 실적 나오네요. 다음 위메이드 그룹주하고 넷마블, 웹젠, 그리고 소카. 다음 제주항공이랑 GKL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화요일 실적 발표입니다. 그리고 남은 화요일 미국에서 글로벌 대표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미국 택배 대장주 UPS 실적 나오고 또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 릴리 실적 나오고요. 또 이날 화요일 밤 미국 경제지표는 6월 무역수지, 도매재고 다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8월분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하고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연설도 대기 중입니다. 오는 9월 FMC까지는 아직 40일 넘게 남았지만 연준 임원들이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하다고 말할지 그 발언 여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만큼 달려온 썸머 랠리가 지탱이 되려면 지금 현재 5.5% 기준금리 상황, 이게 만만치 않아요. 오르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그런 현재 상황처럼 위태롭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한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질 수 있어요. 다음 8월 9일 수요일로 갑니다. 이날 제일 중요한 일정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하고 1대1 면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거의 이 정도면 국가 정상급 아닙니까? 근데 독일 하면 또 여기 자동차의 나라잖아요.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랑 독일 자동차 그 제조사들 간 전장 사업 협력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지금 하는데, 만약에 저는 이 자리에서 최대 아웃풋 서프라이즈가 있다면 뭐냐면, 뭐 아우디 폭스바겐이든 어디든 하여간 자동차 셰시 바디 그 뼈대는 거기서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 모터 그리고 실내 전장이랑 자율주행 관련 장비, 이런 IT 쪽을 삼성전자가 전부 공급하는 이런 정말 브랜드 간 협력 차원의 르노 삼성급의 이런 안이 나온다면은 삼성전자도 전기차 시장 진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 현대차랑도 뭐 협력 논의하고 하여간 국내 업체들하고 삼성전자 그런 자동차 협력 관련 얘기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가 약간 좀 뒤로 빼는 그런 그 느낌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결국 이런 전기차에 삼성이 진출하려면은 국내 업체들하고 손을 잡는 게 약간 좀 라이벌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아니면 그 밑에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이런 게 좀 약간 구조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거든요. 다음 8월 9일 수요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강력범죄 관련 정부 대책 반드시 나올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럼 최소한 호신용품 보급에 대한 규정, 그리고 CCTV 사각지대 최소화, 이런 조치가 정부로부터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 호신용품의 경우는 어떤 일원화된 관리 체계나 뭐 허가 아니면 뭐 총기처럼 이렇게 뭐 소지에 대한 어떤 관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전기 충격기 뭐 3단봉 그리고 심지어 그냥 뭐 칼도 이런 거 청계천 공구상가 가면 다 팔아요 그냥. 근데 문제는 이걸 범죄자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걸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올 필요가 좀 있죠. 그 다음에 CCTV 이제 수요 증가는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날 8월 9일 수요일 또 하나 정부 일정 중에 중요한 게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방안 발표, 이겁니다. 이거는 증시에서 동물 복지 관련된 테마가 다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이날 수요일 과기부가 지능형 스마트홈 AI @홈 구축 확산 본격 추진, 이 보도자료를 공개하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올 가을부터 다시 확산될 조짐이 있고,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다가 하여간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출근하고 기본이 재택근무, 이런 트렌드가 자리를 잡으면 뭐 당연히 수혜주가 원격 근무 스마트 홈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날 수요일에 우리 7월 고용지표 나오는데요. 요즘 이제 3D 업종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국내에는 수요만 있고 공급이 없는 상태라서, 그렇다고 이제 또 외국인 인력 수급을 적극적으로 하려니까 부정적 여론이 좀 너무 많죠. 그럼 답은 뻔하지 않나요? 무인 로봇,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되죠. 다음 이날 수요일 중국에서 7월 CPI, PPI, 즉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둘 다 나오는데요. 사실 최근 중국 지표 보면은 좀 중국 경기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수출하고 연관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 지난 6월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락다운이고 지금은 리오프닝인데 어떻게 그거보다 더 줄어들 수가 있죠, 생산자 물가가? 하여튼 우리 K증시 앞에 말씀드린 아모레퍼시픽부터 하여간 중국 관련주들에게 중요한 데이터가 수요일 날 중국 7월 CPI, PPI 되겠습니다. 아예 안 좋으려면 팍망해야 돼. 그래야 중국 정부가 보다 화끈한 빅 패키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죠. 그럼 이날 수요일 실적 발표 기업들 보면은 이제 게임주들이 또 실적 이어서 가는데, NC소프트, 크래프톤, W게임즈, 그 다음에 신세계, SKC, CS윈드, 휴젤,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미국에서는 디즈니랑 윈 리조트 실적이 나오는 날입니다. 이어서 8월 10일 목요일, 이날은 우리가 말복이고 또 런던 고라니 말복 기념 삼계탕 오프 모임이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이날 목요일 미국에서는 7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제일 메인 이벤트가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 증시 목요일 마감하고 목요일 밤이니까 일단 목요일 아침부터 나올 건 뭐가 있냐면은 정부의 일자리 TF 회의 그리고 하기의 전력 수급 현장 점검. 요거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이날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시설 과다 처리 제재 기준 마련. 이거는 이제 증시에서 폐기물 유해가스 처리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가스 이런 쪽이죠. 다음 목요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NHN, 파라다이스, LG 롯데쇼핑 그리고 네오위즈랑 펄어비스 게임주들도 2분기 실적 공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날 목요일 저녁에 아마 MSCI 분기 리밸런싱 결과가 나올 텐데 이번에 MSCI 한국펀드 거의 확정이나 마찬가지인 종목은 에코프로고요. 그 다음 JYP랑 한화오션도 편입 가능성이 크다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11일 금요일로 갑니다. 이날 오전에는 정부가 을지훈련 준비 보고 대회가 있고 또 6월 통화 및 유동성 데이터도 공개합니다. 또 이날 이제 새만금 잼버리 마지막 날인데요. 사실 이번에 그 많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이것 때문에 한국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피날레를 장식하는 K-팝 콘서트가 마침내 이날 저녁에 개최됩니다. 자, 그리고 이날 금요일 증시 일정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플립 5 그리고 폴드 5 공식 출시일이고요. 이날 실적 발표는 JYP 엔터, CGN, 원익, PNE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날 금요일에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공개되고 미국도 지금 휴가철 피크인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지금 체감이 되냐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기가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에 복귀했을 때 연말까지 전망이 어떠냐 이런 게 이제 연준 추가 금리 인상 확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주 월요일은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평일 저녁 7시에는 그 다음날 나올 내일 뉴스를 미리 보여드리고 월요일 라이브 때는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한꺼번에 보내드리는 한 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꾸며갑니다.